하루 중 가장 바쁘다는 점심시간. 쉴 새 없이 밀려드는 주문에 어느새 주방은 열기로 가득합니다. 자, 저 오븐 렌치 하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픈 렌치 하나 있어요. 덩달아 배우 김덕현의 손도 바빠졌는데요. 꽃빵입니다. 네. 잠시만 여유를 부려도 금방 주문이 밀리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가장 필요한 건 바로 스피드입니다. 냉채도 같이. 노련하게 밀린 주문을 처리하는 김덕현. 음식 올라가요. 예. 한숨 돌릴 새도 없이 곧장 쌓여있는 설거지를 시작합니다. 이제 손님들이 조금 있으면 엄청나게 밀려오면은 그릇이 엄청나게 쌓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미리 그릇을 빼줘야 돼요. 그런데 그때 마음이 급해진 나머지 그만 실수를 하고 마는데요. 17년 동안 중식당을 운영했었건만 주방 일은 해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국물이 단체 손님이 많은 날엔 서빙까지 도맡아 한다는 김덕현. 아까 간짜장에 여기 있고. 아버지 이거 하나 더. 맛있게 드세요. 예, 예. 맞아. 예, 네네네. 아, 여기 제가 좀 알바를 좀 하고 있어요. 원래 중국집에 했어가지고. 사랑하는 전쟁 많이 나오시잖아. 사랑과 전쟁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데도 나오는데 금이야 오기야에도 나왔죠. 지금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도 나오는데 근데 그런 거 다 나와도 소용없어요. 사랑과 전쟁이 바람 피는 거 맨날 그거가 나와가지고. 지금도 현역으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그가 왜 중식당에서 일하는 걸까? 배우들은 사실 안정된 직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선택을 못 받으면은 그거에 따른 뭐 공백 기간은 어떤 일을 해서라도 가정을 또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조그맣게 식당을 운영을 하게 됐어요. 한 달 반 만에 음식점이 정말 대박이 날 정도로 엄청나게 그 급물살을 탔죠. 하루에 500만 원씩. 예, 그러면 한 달이면 1억 5천 아니겠습니까? 17년 동안 중식당을 운영했던 김덕현. 3호점까지 낼 정도로 맛집으로 소문났지만 6년 전 문을 닫게 됐답니다. 적당히 어느 정도 선에서 멈춰야 되는데 이게 자꾸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냥 막 달리기 시작해가지고 달리다 보니까 낭떠러지로 달리게 된 거죠. 예.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늦은 저녁이 돼서야 퇴근 후 집에 돌아온 김덕현. 매일 바쁘게 일하다 보니 짐 정리는 시간 날 때마다 조금씩 하고 있다는데요. 이렇게 놓고 방송에 나오려면 또 이렇게 막 나름대로 색깔이 좀 이 알록달록한 색깔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예, 얼굴을 또 잘 보이게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입고 예, 쭉 색깔별로 이렇게 다 좀 해놨어요. 정렬을 해놨는데 아직까지 다 정돈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못해. 뭐야 이거? 이거 예전에 그 드라마 뭐 아시면 다 아시겠지만 그 부부 클리닉 예, 그거 찍으러 갔다가 모텔에서 촬영하는데 모르고 제 옷을 걸어왔는데 이 옷을 갖고 있는 유일한 저의 그 유작에 여기 글이 아직 써 있네요. 여기 저는 주로 촬영할 때 의상이 많이 필요 없었어요. 예, 주로 그냥 뭐 하얀색, 뭐 베이지색 이런 색깔로 그냥 가운만 딱 입고 한 번에 풀어헤치면은 그냥 바로 모든 게 일이 정리가 되는 그런 가운맨이라고도 했었죠. 앞으로 어쩔 거예요, 미지? 이혼 위기 부부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에서 불륜 전문 배우로 이름을 알린 김덕현. 하지만 남다른 고충도 있었답니다. 방송을 하는데 아파트 앞에서 차 안에서 사위가 바람 피는 모습을 보고 헉! 하고 저 하면서 쓰러지셔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그 방송이 시청률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다다음 날 애들 데리고 찜질방을 갔는데 어떤 할머니가 이렇게 보시더니 저 장모 죽인 저 나쁜 저 개놈의 새끼 사위라고 하면서 베개를 던지는데 여기는 맞았어요. 근데 이제 애들은 꼬맹이였었으니까 왜 그러냐 그러는데 아빠 그냥 아빠가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그 드라마에서 보고 저 할머니가 좀 아빠 연기 잘했다고 막 이렇게 던진 거야.
배우로서 입지를 다지고 이름을 알리던 후 시절. 하지만 개인적으론 안 좋은 일들만 계속 터지던 고달픈 시간들이었답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빨래만큼은 미루지 않는다는 김덕현. 그래도 명색이 배우기 때문에 호레비 냄새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깨끗하게. 혼자 산 지 10년이 넘었답니다. 그거 딱딱한데 잡곡밥인데 지난번에 먹으려고 한번 돌렸다가 놨는데 뭐 딱딱하지만 괜찮겠죠. 이거 버리면 또 아깝잖아요. 끼니는 있는 음식으로 대충 때우기 일수. 별다른 찬도 없는 밥인데 먹방을 찍는 듯 맛있게도 먹는 김덕현. 그냥 이렇게 튼튼하게 먹고 잘 견뎌야지 또 애들 만나서 아빠의 건강한 모습을 또 보여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20년 전에 가정을 꾸렸고 자녀들까지 있다는 그는 어쩌다 혼자 지내고 있는 걸까요? 요식업에서 벌었던 돈을 숙박업에 다 올인을 한 거죠. 올인을 하다 보니까 그 숙박업이 안 되니까는 완전히 마이너스가 된 거죠. 예. 한 2, 30억 이렇게 막 그 투자를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예. 그 빚을 제가 이제 다 떠안고 좀 멘탈 붕괴가 아니라 뭐 거의 제정신이 아니었죠, 제가. 결국 피땀 흘려 키운 중식당들을 모두 처분해야 했고 그래도 감당이 안 됐던 빚 때문에 가족과도 점점 멀어졌죠. 자책하고 미안해하는 모습을 더 이상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는 김덕현. 점점 하얀 길로 내려가지고 나락으로 떨어지고 그럼 속에서 늘 아이들은 그런 내용을 애들 엄마나 아이들한테 얘기를 안 했고 그때 아이들 엄마가 저한테 얘기하기를 학원비를 못 냈다. 몇 개월치가 밀렸다라고 했을 때 제가 그거로 인해서 애들 엄마하고의 잦은 싸움, 말다툼 그럴 때 너무너무 진짜 그 자괴감도 많이 들고 아빠로서 미안하게 되고 그러면서 떳떳해야 되는데 제가 그러면서 또 옹졸하게 사람들을 피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혼자 떨어져서 혼자만의 공간으로 제가 들어가게 된 거죠. 그렇게 된 게 지금 10여 년이 넘었습니다. 10년이. 아이들에게 부족한 아빠라는 미안함에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악착같이 일만 한 김덕현. 이렇게 하면 가족에게 떳떳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살기 위해서 이 일 저 일 다 하고 물불 안 가리고 제가 혼자 있으면서 막노동도 해봤고요. 유리도 닦고 바닥도 하고 바닥에 있는 껌도 다 벗겨가면서 물걸레질하고 밥은 굶더라도 거기에서 받는 돈 알바로 우리 아이들한테 보내줄 수 있고 또 생활비라도 줄 수 있는 그런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아빠가 되려고 저는 노력을 하고 있고 하지만 성장 과정에 같이 함께 하지 못한다는 부분이 너무 미안하고 또 눈높이에 맞춰서 같이 대화를 많이 해줘야 되는데 대화를 못해서 가장 미안한 마음이죠. 모두가 잠든 밤 어디론가 향하는 김덕현. 그런데 여기는 호텔 아닌가요? 아우야 안녕. 그래. 거기로 오셨죠? 그래, 옷 갈아입고 올게. 네, 알겠습니다. 네. 이곳은 지인이 운영하는 호텔. 손님이 아니라 일하러 왔답니다. 숙박업소를 운영하던 때 알게 된 인연으로 가끔 일거리를 준다는데요. 직접 숙박업소를 운영해 봤기 때문에 방 관리만큼은 일가견이 있기 때문이죠. 하고 이 샤워기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이 샤워기를 그냥 갑자기 틀면 이게 젖을 수가 있어가지고 샤워기를 안쪽에다 돌려놓고 호텔 관계자 직원들이 다 청소를 다 완벽하게 하고 나면은 전 최종적으로 이제 관리를 보는데 마스타일이죠. 최근 드라마가 종영한 후 모처럼 여유가 많아진 김덕현. 오늘도 식당에 출근했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네.
점심 장사로 바빠지기 전 준비를 서두르는 김덕현. 배우라는 체면보단 가족이 더 소중하기에 잠시도 쉴 수가 없답니다. 자, 짬뽕 나왔습니다. 1층. 자, 1층에 양장피 나왔습니다. 양장피요. 자, 팔보채 나왔습니다. 여기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맛있게 드십시오. 서빙하랴 주방일 도우랴 정신없이 바빴던 점심시간이 지나가고 모처럼 한산해진 식당. 일밖에 모르는 그가 오늘은 모처럼 시간을 냈는데요. 안녕하세요. 먼저 와 계셨네요.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연기파 부부 배우 김정균 씨와 정민경 씨를 만나러 왔습니다. 근데 오늘 왜 누구 뭐 좋은 일 있었나? 딸 저 오늘 만나고 왔어, 딸은 사실은. 그래서 얼굴 표정이 좋구나. 그렇지, 그렇지. 확실히 너무 기쁨이 또 이렇게 어렸던 못 봤잖아. 그렇게 이뻐진 줄 몰랐는데 오늘 보고 오니까 너무 이쁘더라고. 그러니까 또 지금 이쁠 때잖아, 나이가. 알고 지낸 세월만 30년이 넘는다는 세 사람. 숲사기 늘 동기 때는 이 앞에 지금 덕현이 앉아있지만 지금 슈퍼스타 이병헌 씨보다 초창기에 더 가능성이 컸고 연기를 더 잘했지. 그럼 그때 다 널 부러워했어서 동기들 그 당시에 연수 끝나고 나서 가장 먼저 발탁이 됐잖아 이게. 아, 맞아, 맞아. 무슨 91년도 공채 탤런트로 데뷔한 배우 김덕현. 내로라 하는 동기들 사이에서 가장 먼저 드라마에 출연하며 배우로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그 미니 시리즈의 또 역할로 큰 역할도. 형 기억을 하네. 야 그때 내가 같이 했을 때니까 너는 대사가 있었는데 나는 대사가 없었어. 나는 대사가 뭐냐면 남복군이었어. 에이 이따 갈게. 요거밖에 없는 거지. 근데 너 대사가 많았지 그때. 그때 김혜선의 남자친구로 내가 결정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야외 나가는데 연기 못한다고 욕 바가지를 먹었어요. 너무 주인공 맡아가지고 가슴이 들떠가지고. 갑자기 큰 역을 맡아가지고. 나 울렁증 생겼잖아. 나 거기서 역할이 바뀌었잖아. 그래서 거기서. 젊은 시절부터 허물없이 가깝게 지내온 세 사람. 하지만 속사정은 최근에야 알게 됐다는데요. 근데 난 네가 좀 어렵다는 게 조금 내가 처음에 이해가 안 갔던 거야. 뭐가 얘기했듯이 막 요식업, 숙박업 또 막 그건 진짜 몰랐어. 잘 나갔는데 오빠 그럼 혼자 있는 거야, 지금? 혼자 따로 산지 지금 형 내가 한 10년 다 됐지. 너 왜 그런 거야? 중국 요리집을 정리를 하고 이제 뭐 나름대로 좀 빚좀 청산하고 빚도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하고. 그럼 애기 엄마하고는 아직도 정리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뜨뜻미지게 계속 세월만 가는 거야? 나름대로의 죄인이니까. 왜냐면은 뭐 사업하면서 또 돈이 필요했는데 우연치 않게 금전적으로 또 처갓집에 손을 벌려서 내가 그거로 사업을 했다가 그게 또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연적으로 내가 미안해서 애들 엄마하고 애들하고 이렇게 하게 하고 나는 이제 살짝 좀 나와서 혼자 자숙의 시간을 갖는 거지. 몸이 멀어지면은 마음이 멀어진다는 말이 있어. 근데 10년이라는 시간은 엄청나 긴 세월이야. 그래도 이렇게 벌어지게 하면 안 됐었는데 사업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뭐 남을 위해서 막 네가 또 봉사활동도 하고 맞아, 막 열심히 살았잖아. 근데 결국에는 이 혼자 살다 보면 있지 병이 와요 몸에.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 마라톤이잖아. 우리는 아직까지 지금 결승점에 도달하려면은 반도 안 왔어 지금. 진심 어린 조언에 생각이 많아진 김덕현. 벌써 올해가 다 갔다. 우리 내년에 파이팅 하자. 김덕현을 위하여! 이제 시작이라는 응원에 또 한 발 나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며칠째 이삿짐과 씨름하고 있는 김덕현. 언제 어떤 배역이 들어올지 몰라 옷을 버리지 않고 모아두다 보니 정리하는 데만 한 세월이랍니다. 그동안 일이 바빠 미뤄왔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짐 정리. 옷만큼이나 소중히 챙겨 다니는 사진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옆에다 이렇게 하나 놔둘까 우선은. 그중 눈에 띈 사진 하나. 이사를 할 때마다 제가 꼭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는 우리 엄마 사진이에요. 엄마 팔순 때 일본에서 그때 너무 잘 우리 엄마. 어머니와의 관계가 유독 각별했다는 배우 김덕현. 그래서 더 죄스러운 마음이랍니다.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신 지 1년 반, 2년 되셨는데 제가 5남이녀의 막내예요. 이가 한 44, 5에 나셔가지고 늦둥이를 나셨죠. 이 사진은 밝은 모습을 봤었을 때 정말 자식으로서 그 곁에 있지 못했었기 때문에 운명하실 때 그래서 제가 사진이라도 계속 보면서 엄마 죄송해요, 엄마 죄송해요. 제가 엄마 돌아가실 때 옆에 없었어요 하면서 7남매 중 유독 막내 아들을 아꼈던 어머니. 하지만 정작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찾아뵙지 못하고 임종도 지키지 못했는데요. 남은 건 뒤늦은 후회뿐이었습니다. 어려운 형편의 7남매를 키우느라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았던 어머니. 주신 사랑에 보답하려 했지만 어머니는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곧 있을 어머니의 기일 전 큰형님 댁을 찾은 김덕현. 네, 안녕하세요. 네, 식사했어요? 네, 언제 왔었어? 일찍 왔어? 네. 막내가 온다는 소식에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는 누나들. 식구들 중에 제일 우리 큰형. 그 다음에 오남이녀의 제일 이녀 중에 우리 제일 큰 누나. 그래도 요즘에 네, 여기 이제 우리 둘째 누나. 네. 막내가 좋아하는 밤도 준비했다는데요. 이게 다 엄마 사진이에요, 이게? 아니야 엄마 아버지 살아생전 어머니가 아껴보셨다는 앨범. 좋은 날 찍은 사진을 고이 모아두셨다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좋아했던 건 막내 아들의 사진이랍니다. 내가 옛날에 그 탤런트 됐다고 엄마 아버지가 그냥 집에 들어왔을 때 막 껴안고 아버지가 울고 막 나한테 탤런트 됐다고. 참. 지금 생각하면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직업이었다고 그냥 막 대단하지. 그 저기 뭐야 집안에서 연예인이나 뭐 하나 이렇게 나오면 뭐 진짜 옛날에 대단했지. 대단하지. 잘했다고 엄마 이렇게 항상 좋은 박수 치잖아요 이렇게. 맞아. 잘했다고 막 이러면서 근데 아버지는 울었어 그때. 탤런트 좋아서. 네. 내가 이런 좋은 날 술 한잔 마셔야지 하면서 그냥 또 소주 마시고 그날. 덕구야 이거 엄마 생전에 생일 하는 건데 너는 참석 못했지만은 일하느라 바빠 함께하지 못했던 어머니의 마지막 생일. 케이크 사가지고 엄마랑 이렇게 생일 축하해서 이렇게 케이크를 이거 하고서 이제 엄마 마지막으로 마지막일 줄 모르고 용돈만 보내드렸던 어머니의 생일. 어쩌면 어머니가 원했던 건 아들의 얼굴 한 번이 아니었을까. 막내 네가 참 임종을 못 봐서 임종을 못 지켜드려서 그게 항시 마음에 걸리고 안타깝다는 거를. 근데 임종 오는 사람은 따로 있대잖아. 엄마도 뭐 다 보시면 좋겠지만 뭐 그게 여가가 안 되니까 여의가 안 되니까. 우리가 또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엄마 예방접종을 전혀 나는 대상포진 생각도 못하고. 면역 주사를 이렇게 좀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근데 엄마가 그 대상포진 후유증으로 뭐 내색은 안 하셨어도 고생을 많이 하시다가 어떻게 해서는 이렇게 좀 웃음을 띤 얼굴로 맞아요. 이렇게 그 웃어 보이려고. 큰일 났네. 다 울음받아 되네 또. 마지막 순간까지 아픈 내색 한 번 없었던 어머니. 그 깊은 마음을 헤아릴수록 자식은 한없이 작아질 뿐입니다. 어머니가 위급하신 순간 서울에서 일하느라 임종을 지키지 못했던 김덕현.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못한 채 어머니를 보내드린 것이 한스러워
말보다 눈물이 앞섭니다. 죄송해요. 사랑해요. 죄송하고.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아들이 힘들어하는 모습만 보다가 돌아가신 어머니. 제가 힘들다고 할 때 그 장롱 안에서 저한테 돈을 꺼내가지고 몇백만 원을 저한테 줘요. 그 애지중지하게 만들었던 돈을 저한테 주셔가지고 용기 잃지 말고 기죽지 말라고 하면서 다른 일에 보태쓰라고 저한테 그 돈을 주셨는데 저는 그 돈을 다 엄마한테 더 효도하고 더 여행도 보내드리고 더 가족 모임하면서 다 이렇게 행복하게 해드리려고 했었는데 제가 정말 안이 되고 좀 원한이 되고 죄송스럽고 자식에게 모든 걸 내어주셨던 어머니.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더 멋진 아들이 되겠다고 다짐해 봅니다.